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3번부터 26번까지거든. 요거 하고 모의고사 빨리 하고 하겠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 빨리 하고. 자, 23번부터 26번까지 질문. 아, 맞아. 채점부터 해야 되는구나. 자, 23번에 3, 24번에 1, 25번에 4, 26번에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23번부터 26번까지 질문. 24번하고 26번. 또 25번은 어때? 괜찮았어, 여러분? 23번은 괜찮았어요? 자, 24번 같이 보자. 24번. 자, 24번. 자, 요거 빈칸이 좀 막바지에 있네. 자, 막바지에 있고, 근데 저거 빈칸 포함된 문장이 짧잖아. 그럼 얘부터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these characteristics, 이러한 특징들은 아마도 이럴 거야. 그러면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위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성격 특성이네요. 예를 들면, 친근함, 부끄러움,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특성들은, 너무 쉬운데? 사실 답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저는 답이 알 것 같습니다. 답이 알 것 같지만, 일단, 요 특성들이 뭔지, 성격 특성들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볼게. 과학자들은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죠? want to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보다는요. 뭘 알고 싶냐면, what affects our personality. 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질문 대답 구조입니다. 글 초반에 이렇게 의문사절이 나오면, 질문이 나오면, 질문, 대답 구조야. 그래서 항상 질문이 소재고요. 그거에 대한 그스의 대답이 주제입니다. 소재와 주제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질문이 이거야. 선생님 이거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도 해당되나요? 맞아요. 간접 의문문도 해당됩니다. 무엇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거를 대답하면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질문 대답 구조야. 이거 대답을 위주로 좀 읽으시면 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가볼게요. 그들은 과학자들이겠죠. 연구했습니다. 자, 한 쌍의 쌍둥이. 자, 아이덴티컬 외워야 돼. 여러분, 아이덴티컬의 뜻이 뭐죠? 아이덴티컬의 뜻이 뭘까? 자, 이거 중요해. 자, 아이덴티컬, identifiable.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아이덴티컬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올 거야. 이게 동일한이에요. same이랑 똑같습니다. 뜻이. 여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자, same이 무슨 뜻이게요? 라고 하면 다 알아. 같은이라고 할 거야, 분명히. 근데 아이덴티컬을 가지고 물어보면 애들 대답 못하는 사람 거의 한 95% 대답 못할걸? 아이덴티컬의 뜻이 뭐예요? 몰라. 다 몰라. 95%. 학생이라면 알아야죠. 그죠? 근데 identifiable이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identify라는 동사가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identify가 뜻이 두 가지입니다. identify가 그냥 바로 목적어 나와버리면, 자, 뭐뭐를, 그러니까 보통 신원이죠. 신원을 확인하다. 누구누구의 신원을 확인하다야. 그래서 identification이 ID 할 때 그 ID. 그렇죠? 여러분 신분증 할 때 그 ID를 말해요. 근데 identify 다음에
자, 뭐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with가 붙는 순간 이때는 A와도 생략될 수 있죠. B를 동질화시키다. 동질하게 하다. A와 B를 동질하게 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를 빼도요. B와 동질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어가. 그래서 identify는 기본적으로 with의 유무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미니 테스트로 잠깐 간단하게 시험 볼 거거든. 우리 지금 5에서 6까지, 1에서 4까지 지금 통과 못 하신 분들만 목요일까지 최대한 이번 주 내로 시험을 보셔야 되고, 제가 추가로 숙제로 더 단어 외우는 건 없어요. 오늘 안 드릴 거야. 대신에 오늘 제가 필기하는 거에서 미니 테스트를 볼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필기하는 거 위주로 잘 써놓고 내 거로 만들어 놔.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아이덴티컬 제가 물어볼 겁니다. 아이덴티컬이나 아이덴티파이어블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아이덴티파이를 물어볼 수 있어. 아이덴티파이. with를 붙였냐 안 붙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하냐 못하냐 물어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아이덴티파이 with 쓰시면 여러분들은 뒤에 것과 동일시하다. 동일화하다보다는 동일시하다가 좀 더 좋겠다. 그지? 동일시하다. 같다고 보는 거죠. A랑 B랑. 혹은 A가 없으면 주어랑 B를 같다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그런 필기할 만한 내용들 있으면 다 적으십시오. 오늘은 단어 따로 외우는 건 없어도 지금 필기하는 거는 외우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얘는 해석을 뭐 해야 되냐? 이거는 동일한 쌍둥이야. 동일한 쌍둥이가 뭐야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죠. 아예 똑같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연구했다는데, 자, 연구하다 보자마자 파란색 체크, 이거 예시죠. 제가 예시 구조도 절반을 설명드렸었죠. 예시 구조. 예시가 뭐뭐 있었어? 1번 for example, for instance. 두 번째 뭐 있었어? 구체적 사례. 갑자기 구체적인 사례가 툭 튀어나오는 거, 그지? 3번 지금처럼 research, 연구, experiment, 실험, survey, 지금처럼 study, 연구 다 괜찮아. 이런 것들도 예시입니다. 4번 suppose, 가정해보자, imagine, 상상해보자, say, 말해보자. 이런 애들도 자 이렇게 예시 4개 다 알고, 이거 옛날에 쓴 적 있죠? 옛날에 쓴 적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시간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필기 그냥 1, 2, 3, 4번 다 쓰게 시킬 거야. 예시. 요 4개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사실 스터디 보자마자 그들은 연구했다 한 쌍의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들을 연구했다 하자마자 예시입니다. 위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위에는 명확하게 뭐가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한 쌍의 일란성 쌍둥이들을 연구했고, 근데 그 사람들은 who grow up, 자 어디서 자랐어?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뭐처럼? 이 사람들처럼 짐 스프링거와 짐 루이스라는 사람이 둘 다 아마 쌍둥이인 것 같은데, 둘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되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좀 알겠지만,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그거야. 그러면 쌍둥이들은 유전자 배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 유전자냐 vs 환경이냐, 즉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싸움으로 되게 많이 갑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예시로 나오면 보통 그래. 그리고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환경이 중요하다야. 아무리 그 유전자가 똑같아도 내가 이 녀석이 어디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거든. 오케이? 보통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선천적인 거에 대한 관련된 단어들 다 적어볼게. 선천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선천적인은 일단 inborn, innate 다 선천적인이죠.
그리고 natural도 물론 자연의, 자연스러운이란 뜻이 있는데 nature 자체가 자연 그리고 본성이란 뜻이 있어. 본성,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선천적인 거야.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거니까, 그지? 선천적인 거. 그 다음에 inherent. 얘도 본질적인 하면서 선천적인이란 말로 쓸 때가 있습니다. vs. 후천적인 거는 이제 되게 다양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선천적인 거에 비해서 후천적인 건 되게 많아. 그래서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여러분, 문화적인 건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문화적인 거. 문화적인 건 후천적인 거지. 그치? 왜냐면 내가 어느 문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내 성격이나 내 그 성향이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cultural. 이거 후천적인 거야. 그리고 자, acquired. acquired가 뜻이 뭐죠? 이거 Q입니다, Q. acquired이 습득된이거든. 여러분, 습득된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후천적인 겁니다. 습득하는 것도.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언어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치? 나는 백인이지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한국어를 겁나게 잘해. 그치? 그런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건 습득하는 거거든. 그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습득된. 그리고 환경적인, 지금처럼 environmental. educational. experience. 등등등. 뭔가 이런 느낌이야, 지금 다. 습득되고, 문화적인 거고, 환경적인 거고, 경험적인 거고, 교육적인 거 있지. 그런 것들은 후천적인 느낌이 강해요. 아, 선천적인 걸 조금 더 추가하면 genetic, 유전자 있죠? 유전자. gene, 유전자 혹은 genetic, 유전자의 DNA. 이런 애들이 보통 선천적인 거 추가. 그죠? 그래서 제가 밑에도 지금 써놓고 있었는데 다른 반 때 했겠죠, 제가? 뭐지? 왜 안 없어지지? 자, 요게 거의 이제 밈화된 표현이 있어. 뭐가 있냐면, 자, nature vs nurture. 이란 표현이 거의 밈화됐습니다. 기억하세요. A와 U의 차이긴 하지만, UR의 차이긴 하지만, 자, nature는 자연이란 뜻이 있고, 본성이란 뜻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인 예 대표적인 말이 됩니다. 근데 nurture는 양육하다거든, 기본적으로. 기르는 거야, 기르는 거. 그치? 그래서 얘는 nurture는 양육하다라기보다는 얘도 양육하다 뜻이다 보니 후천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약간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치? 서로, 약간 거의 밈화됐어. 밈 같은 거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굳어졌어요. 이거 나오면 선천적, 후천적 개념입니다. 선생님, nurture는 양육하다인데 이게 왜 나왔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이건 거의 선천적, 후천적 개념이야. 가끔 지금처럼 네이처와 컬처로 저 nurture 대신에 컬처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뭔가 발음이 뭔가 라임 자체가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 개념들도 단어 기억을 해주세요. 선천적, 후천적. 여튼 아마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 다시 올라가서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자, 여튼 쌍둥이인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동일한 쌍둥이야. 오케이. 자, 같은 유전자지만 지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러한 쌍둥이들은 도와줘요. 과학자들이 이해하도록 뭐를?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biology. 얘들아, 질문. environment는 뭘 상징하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후천적인 거 말하는 거죠. 후천적인 거. 그러면 biology는 뭘 상징하는 거야? 생물학은. 생물학이라고 직역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 도움이 안 돼. 여기선 생물학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선 맥락상 뭐가 돼야 돼?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당연히 선천적인 거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글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별개의 그냥 문장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끌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아까 다양한 환경, 요거는 이제 후천적인 건데 환경과 생물학 그 사이에 자, 커넥션, 연결고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더라 이라는 거죠. 방금 그 쌍둥이들이. 왜냐하면 유전자는 같은데 환경이 다른 데서 자랐거든.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 관계를 알아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연구자들 여기 대학교에 있는 미네소타에 있는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또 350개의 세트의 일란성 쌍둥이들을 또 연구했대. Who didn't grow up together. 함께 자라지 않았다. 에이 똑같은 말이네. 함께 자라지 않았다? 위에서 어떤 상황인 거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들이었죠. 그죠? 똑같은 말이야.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이때 they는 연구자들이죠. 많은 similarity,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성격에서. 끝! 얘들아, 환경이 다른데 일란성 쌍둥이야. 그치? 유전자는 같아. 근데 환경이 다른 데서 자랐어. 근데 성격은 유사하대. 350세트가. 서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성격이 유사하대. 그럼 이거는 쌍둥이들은 지금 뭘 강조하는 거야? 이건 선천적인 거 강조하는 거야? 후천적인 거 강조하는 거야? 선천적인 거 강조하는 거야. 어느 환경에서 자라도 얘는 그 성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 옛날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 아기가 태어나면은 산부인과가 있잖아.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뀐 거야. 부잣집 아들내미와 부자가 아닌 아이의 아기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여기 실제로는 부자인 아이였던 거, 부자의 아이였던 거,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 사람의 저런 아이였는데 부자였던 아이는 가난했잖아. 집안이 가난했거든. 가난한 집안에서 길러졌지만 얘는 결국 성공했어. 제가 나중에 어디 대학교 나오면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완전 양아치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의 힘을 좀 무시는 못한다. 선천적인 거에 대해서 힘을 무시는 못한다. 그런 사례가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야. 그들의 성격의 유사성을 보이더라. 350쌍들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그들의 성격 특성들을 이런 성격 특성들은 다 뭐가 아니래? 환경적인 거에 대한 결과가 아니래. 환경에 대한 거잖아. 후천적인 것이 아니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들의 환경은 선천적인 것이어야 돼. 라고 하고 답을 고르셔야지. 다음 몇 번이겠니 그러면? 1번이야. 여러분 근데 learned도 조심. 이거 선천적, 후천적. learned. 이거 후천적인 거야. 그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어. 같이 있어? 뭔 소리야. 통제될 수 있어. 통제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내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환경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말이었죠. 바꿀 수도 있다도 말이 안 됐어. 만약에 4번이랑 헷갈렸다면 이건 학습됐다라고 하는 건 후천적인 거거든. 그거랑 아예 반대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4번은 그러면 안 되고. 1번이 단어가 어려워서 선뜻 고르진 못했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본래의 그죠? 이게 물려받은이란 뜻이야. 기본적으로 물려받은. 그럼 물려받은 건 뭐야?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이건 선천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선천적 vs 후천적이라는 글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봤던 글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중요하다는 글이었거든?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선천적인 게 중요하다는 글이었어. 그지? 근데 일란성 쌍둥이 나오는 순간 웬만하면 선천적, 후천적 개념이야. 자,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빈칸이 여기 있네. 그죠? 그것은 의미한다. 그것이 위에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독서는 is not just 그저 decoding the letter. 여러분, decoding의 뜻이 뭐게? 밑에 있구나. 인코딩의 반대말이야. 인코딩의 반대말. 인코드가 암호화하다야. 암호화하다. 암호화하다. 우리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인코딩 한다고 하잖아. 그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장자 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암호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게 D가 붙어서 풀어내는 게 해독하다. 근데 독해는 그저 단순히 뭐는 아니에요. 그 문자들을 해석하는 건, 그냥 해독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it은 뭐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읽는 거 이야기죠. 읽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싶은 건 독해, 리딩이 뭐냐를 알고 싶은 거야. 그치? 소재는 리딩일 것 같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밑줄이 이렇게 중간 정도 있으면 그 뒤에 힌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글을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글의 흐름대로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요거 읽어봤자 이해 못할 경우들도 많거든. 힌트가 있어도. 차라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십시오. 나는 자주 들어요. 이러면 이게 들어요란 동사가 나왔는데 또 substantive에다 say가 나왔지. 이거 지각동사죠. 동사 원형 온 거야. 얘 ing로 바꿔도 돼요.
여튼 나는 자주 들어. 학생들이 말하는 걸 들어. 뭐라고 말하는 걸 듣냐면 그들은 학생들이겠죠. have read certain book. 특정 책들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but 그러나 벌써 책 읽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독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서. 만일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중요하겠죠. 내가 만일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거나 그들은 오직 반복해요. What somebody else. 다른 사람이. 여러분 else가 붙으면 다른. 써주세요. else가 붙으면 다른이야. anything else? 막 우리 그 가게 같은 거 나중에 외국 가면은 뭐 시킬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이 물어볼 거야. anything else? 할 거야. 그러면 다른 거는요? 하는 거죠. 그치? 저 이 커피 먹을게요. anything else? 다른 거는요? 저 쿠키도 먹을게요. 아니면 뭐 no thanks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 어쨌든 else가 들어가면은 그 다른 이란 뜻이죠. 자, 어쨌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지만을 오직 그것만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질문을 했더니 대답도 못해. 너희들 책 이거 읽었지? 자, 무슨 내용이었어? 이거 주인공 누구였어? 주인공이 어땠어? 어떻게 됐어? 대답을 못해.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계속 반복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거. I'm so sorry for them. 난 그들에게 있어서 참 유감이다. 미안하다고 하면 이상하죠? 유감이다. They haven't read. 그들은 읽은 게 아니야. Those book yet. 아직 그 책을 읽은 건 아니야. 읽기란 단순히 그 문자들을 해독해낸 게 아닌 겁니다. 읽은 건 요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힌트로 찾을 만한 것이 아직은 없어. 좀 더 읽어요. 내가 말했지?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so 그래서 뭐한 동안에 그리고 뭐한 이후에 자, 책을 읽은 이후에 책을 읽은 동안에 You should keep asking. 넌 계속해서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자, 작가의 주된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를 너가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중요한 말이죠. 녹색으로 쳐야죠. 그러니까 독서는 뭐라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중요한 거죠. 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계속해서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너의 자신의 생각이 그것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글 읽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 이거 독해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그저 뭐만 하는 거야? 문자들을 해독하기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를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독해도 마찬가지야, 그지? 그래서 만일 너가 읽고 있다면 독서라고 하고 있는 거라면 it means 자, 똑같은 말이어지 뭐. 독해는 너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여기죠. 이게 그냥 이거 아니야? 너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지?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얘가 기준이야. 이 녀석이 기준입니다. 그죠? 녹색이 기준이야. 그걸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거든. 그치? 자, 1번. 얘들아, 이거 전체 책을 다 기억하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 그건 전혀 상관없었어. 이거 고르면 안 돼요. 많은 책의 리뷰들을 읽으란 소리였니? 아니었어. 여러분, 커머비드는 모르시면 안 되죠. 네모처나 모르시는 분들은. 자, 뭐뭐를 떠올리다죠. 보통 뒤에 어떤 생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떠올리다. 당신 자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 어때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니면 지우지 마, 아직. 그치? 4번. 자, 아는 거죠? 아웃라인은 여러분 윤곽이야, 윤곽. 그치? 바깥에 있는 선이니까, 직역하면. 그래서 윤곽인데, 책에 윤곽을 아는 거야. 전체적인 뭔가 윤곽을 안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공유하는 거죠. 너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아니었어. 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답이 3번이야. 자, 이런 너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가 되게 중요한 생각이었거든. 왜냐하면 위에서 말하잖아. 너가 너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래. 그치? 그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너 자신의 의견. 여기서 대시라고 하는 건 작가의 생각이겠죠. 메인 아이디어. 근데 그 작가의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너의 생각이 뭐냐를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고 결국 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들이잖아. 반복되고 있는 거.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너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는 게 결국 독해다. 근데 우리 영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생각 넣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치? 본인 생각 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옳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 순서 한번 해볼까요? 순서. 17번부터 20번까지였네.
17번부터 20번까지.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채점이 되어 있죠? 17번부터 20번까지. 몇 번? 18번. 자, 또 19, 20, 또 27번은요? 오케이. 해보자. 자, 요거는 처음에 얘를 잘 읽으라고 해서 자연이라고 한 건 is timed. 자, 이게 time이라고 하는 게 시간인데 동사 자리에 있으면 시간을 여러분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자연은 시간이 맞춰져 있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뭐에 맞춰져 있는 거야? 이렇게 altering이라고 한 거는 바뀌는, 변화하는. 왜냐하면 alter 자체가 바꾸다잖아. 그래서 변화하는, 바뀌는 그런 리듬에 맞춰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에. 빛과 어둠에 그 바뀌고 있는 것에 맞춰져 있어, 자연이. 근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구의 로테이션이죠. 자전입니다. 로테이션 자체가 이렇게 도는 건데 지구한테 쓰면은 이건 지구의 자전을 말하는 거야. 자기가 혼자 도는 거니까. 그래서 지구의 자전 아시죠? 지구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밤과 낮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태양 쪽을 있으면은 낮이고 태양 반대편에 있으면은 밤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들은 여튼은 얘네들이죠. 지금 자연이라고 한 건 빛과 어둠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에 의해서 되고 있어. 그건 지구 자전 때문이고요. 이런 이야기야. 요거랑 가장 가까운 걸 한번 찾아보자고. A번 The loss of rhythmic light and dark exposure. 여기까지. 빛과 리드믹한 빛과 어둠의 노출의 상실은 머리를 이렇게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조건들을 악화시킬 겁니다. 내가 질문, 여러분 대열이 이거 대열이 뭐야? 그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건데 그들이 위에서 있어 없어 지금? 얘들아 대열이 위에 있어? 복수명사잖아. 이거 체크했어? 보이는 힌트로 파란색 체크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 내가 순서삽입 고를 때 항상 체크하라는 것들이잖아. 그지? 복수명사인데 위에 복수명사가 없어. 그지? 그러면 A는 사실 더 안 봐도 더 고민 안 해도 사실 X죠. 그리고 사실 내용상으로도 말도 안 돼. 갑자기 왜 라이트와 다크의 노출에 대한 그 상실은 걔네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대. 말도 안 돼 지금. 말도 안 맞아 서로.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B번. 자,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지죠. 뭐에 맞추어서 in tune with. 이건 알아두셔야죠. in tune with는 우리 튜닝한다고 하잖아. 그치? 튜닝한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맞추는 거야. 맞춤식이 튜닝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막 우리 기타 칠 때, 기타 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계 같은 거 옆에 딱 대놓고 띵, 띵, 띵 하면서 이거 맞춘단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계속 놔두면 소리가 자꾸 바뀌거든. 기타도. 이게 나무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력도 좀 약해질 수도 있어서 막 자꾸 소리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치기 전에 원래 띵띵띵 맞춰보는 소리 맞춰봐야 돼. 그런 것처럼 자 그런 거 튜닝 한다고 하거든요. 오토튠도 마찬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튠은 기본적으로 음조란 뜻도 있고 뭔가 맞추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뭐에 맞추어 라는 전명구입니다. 이러한 24시간짜리 사이클에 맞추어서 자 여러분들이 체크한 것과 똑같이 체크했는지 보세요. This 24-hour cycle이 무조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거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큰일 난다 이제. 지금 몇 번째인데 17번 풀고 있는데. 그지? 만약에 필요하면은 영상 촬영된 거 있으니까 꼭 얘기하세요. 여튼 이러한 24시간짜리 사이클이 위에 문장에 있었어야 돼. 그게 있었니? 24시간짜리 사이클? 지구의 자전인 것 같고 아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거. 그쵸? 일단 나쁘지 않아. 확실하게 얘다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죠? 여튼 24시간 사이클에 맞추어서 꽃이 피기도 지기도 하고 새가 지저귀기도 한데 자 C번에 보이는 힌트는 뭐야? this. 자 이건 특히나 뭐에도 be with, true with, 뭐뭐에도 사실이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뭐에도 사실이야? 나이 든 사람에도 사실이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특히가 나왔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특히란 말이 나와? 아니야. 처음에 자 A 얘기하고 B 얘기하다가 특히 C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this는 아마 위에 있는 말과 지금 나오는 말이 크게 다르진 않아. 대신에 소재가 좀 달라지죠. 특히 뭐야? 그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위에서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자, 근데 이것이 특히나, 자, 나이 든 사람에도 사실이래. 그럼 이게 특히 얘가 되면 그거여야 돼. 자연은 이렇게 밤낮이 바뀌는 것에 의해서 맞춰져 있다. 근데 이건 특히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맞춰져 있대. 나이 든 사람들도 뭐 그래? 너무 좀 비약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B가 첫 번째 같고, 마저 해석해 볼게. not은 또한 뭘 세팅해요?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우리 마음에 대한 활동의 어떤 속도를, 자, 페이스는 속도란 뜻이 있죠. 속도, 보조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속도를 설정을 합니다. 낫빛이요. 그리고 뭐 했을 때, 자, deprived 이거 이따가 설명할 건데, 자, 뭐가 되었을 때 정기적인 인터벌 있죠. 어둠과 빛의 인터벌에 인터벌에 대해서 그게 박탈되었을 때, 그게 빼앗겼을 때 우리의 마음은 can lose its bearing, 그것의 베어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 지금 앞에서 말했죠. 이게 밤낮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오케이, 좋아. 근데 그게 또한 우리의 활동의 속도를 설정할 수도 있대요. 우리의 마음의 활동의 속도도 맞출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그 어둠과 라이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빼앗기잖아? 그럼 우리의 마음은 그것의 베어링 상태를 잃어버릴 수가 있대. 우리 백야현상이라고 알아? 하루 종일 낮은 거 있잖아. 그치? 사람 미친데 생각보다. 그치? 이게 계속 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낮빛만 있으면 사람이 미친데.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여기도, 자, 근데 조금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은 저였으면 요거 다음에 왠지 A가 느낌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야 돼. 왜냐면 여기서 박탈당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밤낮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자, 리드미컬 라이트와 익스포저의 상실은 어쨌든 그들의 조건들을 악화시킨다. 저는 이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지?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여기서, 그리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deprive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deprive. 이것도 쓰시고 외우셔야 될 겁니다. deprive A of B야. 그리고 같은 게 rob. 빼앗다. 박탈시키다 라는 뜻인데, 해석이 A에게서 B를 빼앗다, A에게서 B를 박탈시키다 라는 뜻이야. 얼마든지 수동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A가 앞으로 와. 그러면 BPP가 되죠. be deprived. 오브비는 그대로 내려다 주면 돼요. 오브비. 이런 식으로. 해석이 어려운 건 압니다. A가 빼앗기는 겁니다. 박탈당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B를 빼앗긴 겁니다. A가 B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A가 B를 빼앗긴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문장에서 얘가 조금 이상해. when 다음에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장이 안 나오고 그냥 끝나버렸어. 왜냐하면 이게 접속사 뒤에는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지만 분사구문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치? 분사구문 뭐 하는 건데? 접속사를 원래는 생략하고, 근데 생략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면 생략, 비동사는 being으로 바뀌었을 때 being 자체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은 분사구문이고요. PP로 나온 녀석이죠. 앞에 여기는 being이 원래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being이요. 그죠? 여기 being이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deprive든 robb이든 둘 다 A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지금 목적어 안 나왔잖아. 그럼 수동태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분사구문 그거 문제 풀 때, 능동 수동 풀 때, 얘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 안 나왔네? 그럼 수동.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잘 나왔네? 그럼 능동. 이렇게 고르셔도 괜찮아요. 해석으로도 푸셔야 돼.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얘가 무조건 1형식만 쓰라는 법이 없고 얘가 무조건 3형식만 쓰라는 법이 없어요. 좀 다양하게 쓴단 말이야, 애들이. 메이크만 하더라도 1, 2, 3, 4형식 다 써요. 사실 2형식은 잘 안 써요.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씁니다. 메이크는요. make for 뭐뭐를 향해 가다.
make 뭐뭐를 만들다,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만들다 다 써요. 사역동사도 쓰고. 그래서 사실 어떤 동사가 몇 형식인지 우리는 경험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걸 저도 다는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해봐야 돼. 이 녀석이 하는 건지 되는 건지를 따져서 능수동으로 따지시든 지금처럼 deprive 뒤에 목적 나와야 되는데 목적 안 나왔네? 수동. 그러니까 둘 다를 따져야 돼. 해결이 더 쉬운 애들이 있어요. 둘 중에. 그래서 얘는 PP로 쓰는 게 맞아요.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은 원래대로라면 접속사를 생략해야 되는데 접속사 생략하지 않고 나온 형태입니다. 생략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대신 주어가 같으면 무조건 생략해야 돼. 아마 이 마음이 지금 같아서 지워진 것 같고요. 여기 있던 게. 그 다음에 비동사 있었던 게 빙이 되면서 생략된 것 같습니다. 빙을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튼 자, 낯빛은 또한 자, 그 활동의 속도도 설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정기적인 인터벌에 대한 그 밤낮에 대한 인터벌에 대해서 뺏겼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베어링이 사라진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근데 저는 사실 B에 있는 이 마지막과 잘 어울리는 건 A의 첫 번째가 C의 첫 번째에서 찾아야 되거든? 근데 사실 저였으면 좀 확률이 높은 거를 먼저 해석을 하러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를 먼저 갔을 것 같습니다. A가 무조건 아닐 수는 있어도. 자, A 보면은, 자, 리드미컬한 그 낮과 빛의, 낮과 어둠의 그 노출에 대한 그 상실은, 자, 뭘 오직 약화시킬 거야? 그들의 조건을 약화시킬 거야. 여러분, 그들의 어딨어? B의 마지막에서 그들이면 뭐야, 여기서? 그들의 조건들이 뭐야? 긴가민가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들이라는 게 누군지 모르겠어. 어떤 녀석의 조건을 약화시킨다, 억화시키다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C도 한번 보자고. This is special. 이것은 특히나 사실인데 누구에도 사실이야?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네. 질문. 경민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해요.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뒤에가 불완전한 게 맞아. 왜? 주격 관계대명사는 누가 빠진 거야? 주어가 빠진 거야. 주어 빠지면 큰일 나 문장에서. 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빠진 거야? 목조가 빠진 거야. 목조 빠지면 큰일 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누가 빠진 거야? 소유격이 빠진 거야. 즉 만약에 관계대명사 뒤에 자 주어, 동사, 목조가 나왔을 때 주어가 빠진 거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목조가 빠진 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 명사가 빠진 거를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필요한데 빠졌으면.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만 빠진 거잖아.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뒤에 있었던 my name에서 자 name은 그대로 두고 my만 빠진 거야 앞으로. 그러면 name은 그대로 있으니까 어쨌든 명사 빠진 명사는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외우세요. 자, 여기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해석은 선행사 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여기야 뭐야? 아까 나이 든 사람들의 뇌 기능은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근데 주어, brain function 주어, 동사, 보어 빠진 명사 없어. 끝났어. 그치? 잘 쓴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해석할 때 뭐야? 다시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의 뇌의 기능이 좋은, 집에서는 좋은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자, can become confident,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뭐 했을 때 그들이 자, hospitalize 똑같아. hospital의 뜻이 뭐야? 병원이지. 근데 무슨 뜻인 것 같아? hospitalize? 응? hospitalize 뜻이 뭐인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병원이잖아 원래. 그치? 병원인데 병원을 동사화 시키면 이거는 입원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뭐가 되었을 때야? 입원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PP다. 얘도 분사구문이야. 다시. 여러분 주어가 뭐죠?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입원을 하는 거야? 입원되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그치?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입원하는 거니까 능동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보통 입원시키다야. hospitalize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수동태로 쓴 것 같고요. 아마 여기 빙이 생략된 겁니다. 위에 거랑 똑같아. 이렇게 빙이 생략된 거야. 분사구문이야. 어쨌든 자, 뇌기능이 집에서는 괜찮았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뭐 했을 때? 입원했을 때는. 그리고 그 입원했을 때 어떤 곳이야? 그곳에서 인위적인 불빛이 항상 켜져 있는 그곳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상태인데 뭐의 상실을? 자, 여기서 그들의 조건을 악화시킨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누군 거야? 아까 밑에서 말했던 요거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둠과 이런 것에 상실되면. 그래서 단순히 뭘 이동시키는 것은 환자를 침대로 이동시키는 것은 근데 어디 근처로? 어디 근처에 침대야? 자, that is near window. 창문 근처의 침대로 자, 환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리고 자, 밤에는 방을 어둡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뭘 개선시켜줘요?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개선시켜줘요. 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선생님 그런데 저는 A 그래도 A 같은데 그럼 이렇게 거꾸로 돼봐. A의 마지막 거 C의 첫 번째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쨌든 얘네들을 이렇게 창문 근처로 옮겨주려고 하고 얘네들을 그 밤에는 그냥 어두운 곳에 창문 뭐 불빛 안 들어오는 곳으로 해주고 이게 상당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개선시켜준대. 근데 이게 특히나 환자들에게 사실이래 하면서 여기 또 무슨 병원에 환자 이야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안 맞는다고 순서가. 그래서 얘는 그렇게 고르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쉬운 애는 아니었어요. 알았지? 아까 deprive도 외워. 알았지? deprive 외우고 그리고 간만에 해보자. 이런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자 뭐로 만드는 거냐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부사절 자체가 문장에 들어가는 애거든. 주어 동사 들어가는 애들이거든. 너무 긴 거야. 너무 기니까 짧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어떻게 생겼냐? 접속사 주어, 동사, 쉼표, 주어, 동사에서 이 녀석이 부사절이거든 지금. 접수사, 주어, 동사. 위치는 지금 부사절이라서 지금 문장 맨 앞에 있지만 문장 맨 뒤에 와도 상관은 없어요. 중간에 와도 상관없고. 그치? 자, 분사구문 만드는 거 기억나?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순서대로 가. 접속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가. 접속사 생략 가능. 우리는 짧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영어는 되게 간편한 걸 좋아합니다. 되게 줄이는 걸 좋아해요. 접사를 생략을 합니다. 그죠? 근데 생략 가능이라고 쓰세요. 가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건 생략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부분 할 건데 대부분 하겠죠. 짧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혹시 독자가 이거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는 남겨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쓰는 사람 마음이야. 그 기준은. 그래서 아까처럼 when 다음에 hospitalized라든지 when 다음에 deprived 나온 거는 솔직히 안 써도 상관없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은 자 다른 걸로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when으로 해석해. 뭐뭐 할 때라는 말로 해석해 라는 이 사람의 의도야 그냥. 그지? 근데 when을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얘네들 마음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야.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동사, 이거 주어죠, 주어. 주어랑, 뒤에 있는 이 주어랑 같으면, 자, 생략합니다. 무조건 생략합니다. 이 주어랑 이 주어가 같으면 무조건 생략이야. 뭐, 다를 땐 남겨야겠죠? 그렇죠? 다를 땐 남깁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쓸게요. 다를 땐 남겨. 근데 같으면 지웁니다. 대부분 지워질 거예요. 가끔 안 지워질 때가 가끔 있지만, 웬만하면 지워지긴 합니다. 주어랑 같으면 생략이 된다. 세 번째, 이 동사 나왔죠? 동사. 동사를 뭐로 바꾼다? 동사 원형에서 ing로 넣어준다. 단, 빙은 우리 아까 했죠? 빙은 생략 가능. 빙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PP만 남는 경우들이 꽤 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아니면 내가 분사구문 하나 주고 만들어 보라고 할 수 있고 거꾸로 만들어 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분사구문은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알았지? 자.
만약에 이거 분사구문 선생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얘기 설명해 줄 테니까, 그치? 따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카톡을 보내도 되고, 알려줄 테니까, 알았지? 예문을 통해서 알려주든 할 테니까, 요거는, 근데 요거 외우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외워오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된 거, 혹은 저 예문 좀 주세요 하면 예문 드릴 수 있어요. 바로바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분사구문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분사구문 진짜 한 3개나 4개 되는 그 문장을 내가 제대로만 만들 줄만 알면, 제대로만 꼼꼼하게 찾아서 해놓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쉬워요. 분사구문은요. 생각보다 쉬운 놈입니다. 근데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도 되게 다양하게 되고요.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접수사가 뭔지 몰라. 생략이 자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연습하는 녀석이 분사구문일 거라서 얘는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움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오늘 지금 분사구문 제가 이거 체크를 해놨잖아. 오늘 나오는 분사구문 애들은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이제 예문에서 나오게 되면. 알았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지금 방금도 아까 했던 웬디의 이 hospitalized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사실 분사구문이고요. 아까 when 다음에 deprived 얘도 사실은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when은 둘 다 생략해도 상관없다. 아까 얘기했죠?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7번은 그렇고요. 자, 18번 보자. 사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가정해보자. 네가 집으로 가고 있다고, 학교로부터 집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 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죠. 쿠션이 뭐가 된 상태로 발견된 거야? find 오형식입니다. 쿠션이 torn apart, 찢겨진 거죠. tear해서 온 거야. tear이 뭐뭐를 찢다거든요. 근데 torn, pp로 썼죠? 찢겨진 겁니다. 어디에? 거실 바닥에 찢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이거 원래는 예시예요. 원래 지금 이거 위에 문장에 어떤 말이 있었으면 걔가 주제문이었을 거야. 내가 아까 말했지, suppose, 가정해보자, imagine, 상상해보자, 말해보자, 다 예시야. 위에 어떤 말이 있었으면 중요한 문장이, 지금 얘는 처음부터 얘가 나와버렸으니까 사실 몰라요. 그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시사점이 뭐냐를 빨리 찾아야 돼, 그러면. 근데 뭐 시사점 알 필요는 없겠네요. 어차피 우리 순서 고르는 거니까. 여튼 지금 바닥에 뭔가 쿠션이 찢겨진 상태로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 집으로 가서 보니까. 자, 보자. A번, 여러분 보이는 힌트 있어요, 없어요? she. 여자애가 나와야 돼. 여자애 있어, 없어? 없어. U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A는 첫 번째로 절대 못 와. 근데 해석은 해놓자. 왜? 뒤에서 BC 해석하면서 나름 힌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녀가 점프했어. 너의 팔 위로 점프했고 했을 때 너는 자 발견했어. That she is covered with pieces of cushion's stuffing. 쿠션의 솜이거든. 그러니까 스터핑이 보통 안에 뭘 채우는 걸 스터핑이라고 하거든요. 그치? 안에 채우는 거. 뭐 솜 같은 것들일 수도 있고요. 여튼 쿠션의 어떤 스터프? 채우는 것들?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로 덮여있다는 것으로 알게 됐다.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범인인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지금 몸에 저게 붙어있어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동물인 것 같아. 애완동물.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그지? 자, the stuffing. 그 stuffing은요. have been pulled out. 뭐가 돼? has been pulled out. 뭐가 됐어? 꺼내졌어. 풀이 잡아당긴다는데 잡아당겨졌어. 솜이란 녀석이 쿠션 안에 잘 있었을 거 같은데 이걸 누군가 막 끄집어낸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작은 조각들이 아까 그 스터핑의 작은 조각들이 어디든 다 있었어. 여기저기 다 퍼져 있었어. 일단 사건 현장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그렇지? 위에 있는 찢겼다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설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얘를 먼저 고르지 마. C가 더 좋을 수 있잖아. You think about. 너는 생각합니다. 이 정보. 자, 파란색으로 쳤었어야죠. 이 정보. 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온다. come up with 계속 나오죠. 아까도 했었지. 뭐뭐를 떠올리다. 그치? 자, 뭐를 떠올려요? 가능한 설명들을 떠올립니다. 뭘 기반해서? 사실들 기반해서. 잠시만요. 이게 뭐야?
고3 애들 갑자기 왔어. 아이고. 자, 어쨌든 이 정보를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가능한 설명들을 할 수 있었대. 방금 있었던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위에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나서 어떤 가능한 설명들, 왜 그랬을까? 가능한 어떤 이유들이 떠올랐다는 거죠. 뭘 기반으로 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이 정보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정보긴 해. 위에 있는 제시문도.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정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면 바로 섣불리 C가 처음에 그 다음에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은 아까 말했잖아. 사건 현장 지금 뭔가 이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식이 B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B에서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좀 더 해석해 볼게. 너가 앉았을 때 너의 백팩 쪽에 앉았을 때 그치? 너의 강아지가 너에게 달려왔어 라는 정보까지 합쳐야 되는 거야. 지금 집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바닥에 막 다 찢겨져 있었고 그런 솜이라고 하는 게 잡아당겨져 있었고 걔들 여기 퍼져 있었고 그 다음 네가 백팩을 두고 딱 앉았을 때 너의 강아지가 너한테 달려온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누구 와야 돼? 그녀가 내 팔 위로 점프했어. 그리고 너는 알게 됐어. 그녀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거랑 너는 생각하게 됐어. 이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가능한 설명들에서 떠올렸어. A가 먼저, C가 먼저야. A가 먼저 와야지. 그지? 뭔가 아직까지 뭔가 끝나지 않았어. 그 정보들이. 그치? 이 정보들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너는 알게 됐어. 어떻게 그가 the last person to leave that morning. 무슨 뜻이야? 너는 알게 됐어. 네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침에 내가 떠난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가 알게 됐어. 그럼 누가 마지막에 있었던 놈이야? 아까 그녀, 여기서 강아지겠죠. 이 정보를 조합해봤을 때 범인은 누구? 이 녀석, 강아지.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겠죠. 됐어? 속! 여기 나왔구나. 쿠션 속에 넣는 속, stuffing. 원래 근데 stuff가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만약에 동사라고 쓰면은 박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치? 원래 살아있는 동물이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가공 처리해가지고 박제시키는 거 있죠? 물건화 시키는 거예요. stuff. 자, 오케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냥 뭐만 것 정도의 의미예요. 그냥 되게 막연한 어떤 물건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 자, when I was 8 years old. 내가 8살이었을 때, 내가 그리고 쓰고 있었을 때, 주말을 나의 이모네 집에서 썼을 때, 한 중년의 남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뭐한 이후에 한 공손한 어떤 원래 argument라고 하는 게 말다툼도 있고요. 토론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지만, 가볍게 얘기할 때 그냥 말하다라는 뜻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한 이후에 근데 공손한이라는 말이 했었으니까 서로 토론을 했거나 그치 가벼운 어떤 의견 교류를 했던 것 같아. 내 이모와 그렇게 뭔가 가벼운 토론을 한 이후에 여기서 그는 아까 말했던 중년의 그 사람이겠죠. 남자가 devote 바쳤어. 그의 관심을 나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좀 이모랑 잠깐 얘기하다가 관심을 나한테 돌린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네요. 어떤 설명문의 글이 아니라. 자, A번. 뭘 줄이기 위해서? 나의 흥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이모는 inform me,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that 어떤 사실을 알려줬냐면 그가 누구냐면 뉴욕에 있는 변호사인 그가 cared nothing about them.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줬습니다. 나에게 그런 정보를 줬죠. 나의 신남을 줄이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이는 힌트 있어? 지금 첫 번째 문장 해석해봤는데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는 건데 them이 없어 지금. them이 있냐는 거지 지금. 밑에 복수명사가 없어요, 위에. 그쵸? 그러니까 A도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이상해. 내가 신난 걸 줄이기 위해서야. 지금 내가 신나 있어야 돼. 그치? 그냥 근데 와서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 정도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내가 엄청 신나서 그 신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말 없었죠? B번. At that time. 그때 당시.
at the time 외워야 돼. 그때 당시에. 나 신났어. 그 보트에 대해서 신났어. 하자마자 여러분 B가 먼저야,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B 다음에 C, A가 올 수도 있고 그냥 B 다음에 바로 A가 올 수도 있어. 몰라. 하지만 A 다음에 B가 나오는 건 무조건 다 지워버려야 돼. A, B 순서인 건 다 지워야 돼. 볼까? A, B, A, C, B도 지워야죠. A가 먼저 나왔으니까. A, B, A, B, A, B. 자, 2, 3, 5번 중에 하나 일단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지울 수 있을 때 지워야지, 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시간이 없을 때 그래도 순서는 좀 찍을만 해요. 내용을 이해 못했어도 답은 골라지는 경우들이 순서가 꽤나 있거든. 그래서 찍더라도 확률을 좀 높여서 찍으세요. 알았지? 그래서 확실히 이거 찍는 거 확률 높일 수 있어요. 순서는. 여튼 그때 당시에 나 보트에 신나 있었고, 그리고 자, 그 방문객은 자, 토론했어. 그 주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자,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That seemed to me, 나에게 particular, 특히나 흥미로운 방식으로 나에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 여기서 그 주제는 뻔해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보트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죠? 그리고 대충 보다 보니까 AA는 그것들도 아마 내 생각에는 보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오케이. 자, C번 봅시다. 우리 이모는 대답했어요. Because he's a gentleman. 그가 젠틀맨이기 때문에 he saw you. 자, 그가 봤어요. 이건 대절이 빠졌네요. You are interested in boat. 네가 보트에 관심이 있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때는 봤다라는 것보다는 알다가 좋아 보입니다. C가 알다란 뜻이 있거든요. 저 C가. 그래서 I see. 우리 회화에서도 많이 쓰잖아. I see. 알겠어.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그가 알게 됐어. 너가 이 보트에 관심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는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the things he knew, 그가 알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가 알고 있는 would interest and please you. 문장이 어떻게 된 거지? 그가 봤어. 너가 보트에 관심 있어 하는 걸 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things he knew. 그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잉? He knew. 이거 문법이 좀 어긋나는데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왜 생략됐지? 이건 뭐 허용인 것 같은데. 너를 기쁘게 하거나 너에게 관심 있어 할 만한 그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건 이모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 자, 얘들아, 처음에 누가 나오는 게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얘 이모가 대답을 해줬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누구랑 연결돼야 돼? 대답을 해줬다? 내 이모가 대답해 주셨다. 있어. 그러면 A의 마지막과 B의 마지막과 제 신분의 마지막 중에서 자, 내 이모가 대답했다랑 잘 어울리는 게 누구야 지금? A. 왜? 내가 지금 물어봤고 요청했거든. 이유를요. 그가 여전히 항상 그 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그치? 왜냐면 지금 B의 마지막은 그가 떠난 이후에 나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주 열성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 이모는 대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누가 좋겠어 근데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누가 좋아요? B가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오는 게 좋겠어?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내용 따라가면 돼. 어쩔 수 없어. 그치?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가 그렇게 많은 녀석은 아닙니다. 이야기로 나오게 되면. 20번 보자. 자, 많은 작가들은 feel that 이렇게 느껴. 자, 과학적 페이퍼, 이런 페이퍼를 종이란 뜻이 있지만, 자, 논문이란 뜻으로도 잘 써요. 논문. 많은 작가들이 느꼈어요. 과학적 논문들은 반드시 뭘 사용해야 돼?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뭐처럼 들리기 위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들리기 위해서죠. 사운드 이형식 동사입니다.
뭐뭐처럼 들리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 뭐가 와야죠. 좀 더 과학적으로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이 글에서 딱 느껴지죠?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처음에 도입부 같아요. 과학 논문이 소재인 것 같아. 얘가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를 느끼는데, A번 봅시다. 자, A번에 보이는 힌트 있어요? 없어요? 자, besides. 좋아요. 근데 besides는 그렇게, 얘는 못 써요. 체크해보세요. 얘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분해야 돼. 지금 beside가 두 가지야. 왜 이렇게 됐지? besides,는 두 가지입니다. 자, 전치사로 쓸 때가 있고 부사로 쓸 때가 있어. 전치사로 쓸 때 뒤에 지금처럼 명사 오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고요. 그냥 부사 아까 for example, for instance처럼 뒤에 문장이 나오거나 막 그런 애가 아니야. 명사가 나오지도 않아. 얘네들 때는 얘가 게다가입니다. 게다가 할 때는 파란색 쳐도 돼. 그지? 그런데 뒤에 명사가 오면 이것뿐만 despite, 그러니까 이건 뭐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야. despite가 아니죠. 여튼 방금 말했던 걔보다는 요거죠. This issue of writing style. 이런 글쓰기 스타일의 이러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There are other barriers. 다른 장벽들이 있대. To clear communication. 분명한 대화, 분명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다른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 스타일에 대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앞에는 글 쓰는 스타일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이슈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야 돼. 그리고 여전히 뒤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장벽에 대한 거죠. 그게 부정적으로 affect your paper's chance. 당신의 논문이야, 페이퍼는. 자, chance는 가능성. 당신의 어떤 논문의 가능성이야? 출판에 대한 가능성. In the top journal. 최고의 저널에 여러분들의 논문에 대한 출판에 대한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벽들이겠죠. 이때 선행사는 장벽입니다. 왜냐하면 affect가 지금 저 복수동사 쓴 거 보이죠? barriers가 선행사였던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장벽들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 근데 아직까지 A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글 쓰는 스타일의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A는 지웠어요. B번 보자. B번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They, 그들은 think so. 그렇게 생각한다도 체크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앞에 있어야 돼. 뭔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고 그거랑 이 생각이 같아야 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That they are. 자, 계속 그 they 똑같은 놈들이죠. they. 그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They are writing for wide audience. 그지? 넓은 청중들, 대다수의 청중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겠니? 지금 많은 작가들이겠죠. 너무 연결이 잘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주 내가 지금 쓴 글이 지금 일부 전문가들한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 전체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과학 논문은 복잡한 언어로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번째 대절이죠. 근데 어차피 똑같은 말일 거야, 엔드가. 그들은 자, concise language. 여러분, concise란 단어를 모르겠어도 어떤 뜻이야? concise. 그렇지. 이게 사실 뜻을 알고 있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뜻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concise는 내용상 유추할 수 있죠. 왜? 지금 이 대절이 연결된 거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그들은 잊어버려. 뭘 잊어버려? 1번 대절을 잊어버려. 자기가 넓은 사람들에게 지금 글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고 이거 두 번째 대절이거든. 이 사실도 잊어버리기 때문이야. 그들이 뭘 사용해? 컨사이스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려. 그럼 여기서 컨사이스는 아까 말했던 복잡한가? 반대말이 돼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른다가 나온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앞뒤 맥락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자, 그래서 얘는 나쁘지 않아 보여, 제 생각에는. 그치? C번에 but 파란색 체크. 그래, 많은 작가들은 ignore, 자, 이것도 쳐야겠다. this request. 이러한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럼 위에 요청이 있었어야 돼. 위에 요청이 있었어? 지시문에? 없었지? 그러면 누가 1번이야? B번 1번입니다. 정답 확률 50%. 그럼 B를 마지막까지 읽어보고 B랑 잘 어울리는 놈이 누군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단어들을 뭐 할 때 a few will do. 자, 몇몇으로도 여기서 몇몇 단어겠죠? 몇몇 단어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굳이 그렇게 많은 단어들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don't use on overly. overly는 과도하게. 과도하게 이, 자, complicated 외워야지. 뜻이 뭐야? complicated. 복잡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단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두라는 게 충분히 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충분히 할 때. 굳이 그걸 사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누구랑 연결되는 게 좋겠니? 누가 봐도. A야, C야. 모르겠어? 그럼 좀 더 가보자. 자, 그러나 많은 작가, C부터 볼게. 많은 작가들이 무시해. 이 요구사항들을 무시해. 뭐 없이도 깨닫는 것 없이. 과도한 사용은, 자, 밑에 있죠. 축약어의 사용은 뭘 만들어? 독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없이 이 조언을 무시해요. 자, 요 말과 밑에 A번에서 이제 이런 글 쓰는 스타일에 대한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도 사실 다른 장벽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러면은 C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기억했었어야 돼. 뭐야? 그러니까 축약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읽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거든. 같은 말인 것 같아. 다른 말인 것 같아. 지금 여기서는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어? 과학 논문을 어떤 단어를 써서? 어려운 단어를 쓰고 복잡한 단어를 쓴 거야. 과학 논문처럼 보이려고. 근데 여기서 C에서는 어떤 말이야? 축약어야, 여러분. 축약어는 어렵고 복잡한 거야? 오히려 별다줄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지? 자기네들끼리 막 줄여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란 말이야. 사실 얘는 엄밀히 말하면 달라. 그래서 이 but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완벽히 어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런 스타일이 자, 다른 장벽이 있어 하면서 장벽이 두 번째 장벽이 나와야지, 이제는. 그게 뭔데? 자, 뭐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탑존의 이거에 의사소통 분명한 이거요 클리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벽이 있어. 분명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볼 땐 축약어 같은데 좀 더 가보자. 대부분의 전어들은 자 ask 뜻 자체가 물어보다는 뜻도 있지만 뜻이 뭐 있어? 요구하다는 뜻도 있잖아, 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해요. 뭘 요구해? 자, 너가 keep 이때 사실 여기가 should가 생략된 겁니다. 네가 뭐 해야 돼? keep the use of non-standard of 여기 abbreviation 야 여기는 가르쳐. 전혀 모르겠다.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고 무슨 소리인지 1도 모르겠다. 단어도 너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소재끼리 묶어야 돼. A랑 C는 무조건 같이 와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답 고를 때 A랑 C랑 떨어져 있으면 걔들은 답이 아니야. 알겠니? 붙어 있어야 돼. 앞인지 선후 관계는 따져야겠지만 여튼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는 절대적인 어떤 최소한으로 축약어를 사용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을 대다수의 작가들은 그런데 무시하고 있어. 얘가 3번이야. 얘가 2번이고. 이렇게 오케이? 질문 있니? 없죠? 내가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쓸게. 이거 복잡한이라는 애거든. 이거 다음 시간에 이것도 시험 볼 거니까 컴플렉스 복잡한 아이고 complicated 복잡한 하나 더 intricate 근데 intricate를 애들이 많이 몰라 근데 intricate도 같이 알아둬야 돼 됐습니까? 자, 요거 복잡한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자,
우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지금 아직 삽입 안 했지? 삽입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목요일 날 할 거고 거기다가 지금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다 풀어오라고 했었어.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썼던 아이덴티컬, 뭐 디프라이브, 분사구문, 예시 관련된 거, 선천적, 후천적,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있었죠? 복잡함 이런 애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것도 퀴즈 볼 거니까 미리미리 외워와. 알겠니? 오케이. 고생했습니다.